발달의 개념에서 이거를 먼저 내려고 발달이란 네모를 포함하는 가장 상위의 개념이다. 발달은 결국 뭐랑 뭐로 이루어져? 성장과 수습과 경험이라는 걸 통해 이루어지지? 그치? 그래서 여기를 빈칸으로 낼 생각이야. 여기 다 100점 맞겠지, 그치? 진짜 그냥 다 사진으로 할 거야? 네, 동영상으로. 아, 제가 따로 정리해서 카메라 세우면 내가 할게. 제가 따로 정리해서. 정리해? 네. 진짜 이러다가 시험 문제를 내가 전혀 다르게 되면 큰일 나잖아.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애들이 와가지고 내 방에 가서 사기라고 부수고 있어. 내가 뭐 낸다고 까먹어. 자, 그 다음에는 된 것 같아요. 인간 발달 단계. 근데 이제 발달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알았으면 해. 그래서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있지. 그 발달에는 일정한 방향과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세 가지 원리가 보면 1, 2, 3 순서가 나와요. 그죠? 나오죠? 발달이 어떻게 고 세 개를 물어볼 거예요. 됐니? 됐니? 못 찾는 사람 없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두비상간의 원리, 분원 발달의 원리, 세분화 원리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일정한 방향과 것이 있다는 거야. 순서가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된 것 같아요. 2차가 있다. 이거 다 배웠죠. 왜냐면 한 챕터에서 문제를 다 낼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 유전과 환경, 연속성과 비연속성, 발달의 결정적 시기와 민감기. 자, 민감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정도는 주관식으로 물어볼까 해. 발달의 민감기는 무엇인가? 민감기라는 게 뭐니? 옛날에는 발달에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잖아. 그치? 로렌츠의 각인처럼 처음에도 딱 떴을 때 움직이는 동물인데 업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 타이밍을 놓치면 절대 못 갖게 되는 거잖아. 인간에게는 언어 발달이 그 정도에 해당이 되고, 그런데 학자들이 이제 로렌츠의 각인 실험을 보고 야, 인간에게도 결정적 시기가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학자들이 개나 소나 이것도 결정적 시기, 이것도 결정적 시기, 이것도 결정적 시기고 막 얘기를 한 거야. 나중에 봤더니 결정적 시기가 언어 빼놓고는 딱히 없어. 단 뭐는 존재하더라는 거야.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건 그때가 아니면 못 배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 것은 언어 빼놓고는 딱히 없더라는 거야. 대신 민감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더라는 거야. 민감기라는 건 뭐야? 그때 배우면 훨씬 더 배움이 효율적인 시기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어떤 애는 샬라 이렇게 하면은 너 영어 하니? 나 어렸을 때 인형 미국 사왔어? 이러면 어렸을 때 배우고 훨씬 더 지금 배우면 안 돼. 그치? 그건 뭐야? 언어가 어렸을 때가 더 민감기가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존재해. 어렸을 때 피아노 배우면 아무 생각 없이 빨리 배우잖아. 그럼 나중에 든다면 처지네 이렇게 하잖아. 근데 막 대학교 와서 취미생활로 막 피아노 배우려면 손가락 다 굳어가지고 안 되잖아. 그것도 뭐야? 수능과 관련된 뭘 배울 때는 이 시기가 좋아. 이런 것처럼 그런 게 바로 발달의 효율성을 설명하는 게 민감기란 말이야. 그 민감기의 의미에 대해서 서술어라고 내겠다. 진짜 한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냈어요. 쓸 수 있겠지? 자, 그 정도면 1장에서 낼 것들은 다 낸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1장으로 넘어갈게요. 발달의 이론. 이론 하나마다 하나씩 내면 엄청 많겠죠? 자, 인간의 발달은 성숙이고, 그래서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뭐를 중요시해? 준비도. 그치? 어차피 유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끌어내기보다는 그것이 되었을 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 아이의 발달에 대한 준비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성숙이론의 핵심이야. 그래서 내가 저쪽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성숙이론에서는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무엇을 둔다라고 할 때 준비도라고, readiness라고 쓰면 됩니다. 오케이? 세상에 틀린 사람이 있을까?
다음에 프로이드 이론, 그렇죠? 사람에게는 인성 구조가 원초와 자아, 초자로 구성이 돼. 이 중에서 제가 하나를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원초와 초와 자아 중에서. 그렇죠? 사람에게는 타고난 어떠한 쾌락적 본능이 존재한다. 이것은 프로이드의 인성 구조 중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요? 정답! 원초와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사람은 타고나면서부터 기본적인 양심과 같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은 사람의 인성 구조 중 프로이드는 뭐라 했을까요? 그러면 초자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를 낼 테니까 원초와 자아, 초자아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나도 지금 무슨 문제를 냈는지 계속 기억하려고 해요. 발달 단계는 구강기, 항문기 이렇게 남근기, 중복기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하는데 굳이 여기서 알아야 되나? 그래서 남근기에서 이거는 중요해요. 남근기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뭐야? 이때 남근기 때 서로 이성 부모에 대해서 사랑을 느꼈다가 겁먹어서 근친상간에 대한 것들을 배제하면서 초자아가 발달하고,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이성의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뺏은 엄마나 아빠의 매력을 탐구하려고 하지. 그러면서 동일 이성 부모의 역할을 따라하지. 내가 아빠를 좋아하는데 아빠는 엄마를 왜 좋아하는 것이 저 립스틱 때문인가? 하고 막 립스틱을 바르고 화장을 한다거나, 애들이 면도하는 흉내를 낸다거나. 결국 이런 것들을 프로이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성의 부모를 좋아하는데 그러한 원인을 동성 부모에게서 찾아서 흉내내서 매력을 발산하려고 하는 부모 동일시 과정에서 성역할을 배우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남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동일시를 통한 성역할을 습득하게 된다는 측면. 이해가 되니? 되지? 그래서 네. 남근기에서 예를 들면 여자아이들이 립스틱을 바르고 남자아이들이 면도하는 흉내를 낸다 라고 하는 것이 갖는 남근기의 발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부모의 동일시를 통해서 성역할을 습득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라고 답을 쓰면 됩니다. 어려워? 아니요. 어려워? 아니면 남아와의 초자를 발달시키고 부모와의 땡땡 하는 동일시 쓰고, 이걸 통해서 땡땡을 발달시켜하면 성역할 이렇게 쓸래? 이렇게 해줄게. 자, 잠복기, 생식기 두 문제만 되면 될 것 같아. 여기서는. 그래도 배운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딴 데 가서 배웠다 하겠지. 프로이드는 인간이 높은 긴장 상태에 처할 때 자아는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내부의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써? 방어기제라고 하는 것을 쓴다라는 거 배웠죠. 그래서 퇴행이나 고착이나 애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도 불안하면 나 엄마 때가 좋았는데 돌아가고 싶어 해서 손가락을 툭툭 깔면서 어렸을 때 흉내를 내는 건 뭐 퇴행, 그치?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했잖아. 다 뭐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지.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너무 빡센 경험을 하고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괴로워 하면 무능력 성실증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점 찍고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방어 기제라고 한다. 그래서 내부의 충동을 억제하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땡땡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된 하면 여러분들이 방어 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에릭 에릭슨, 그렇죠? 프로이드의 분석 이론에 기초하고 있어서 서로 짝지어 보면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고 했지. 그런데 이제 단계가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심, 주도성 대 죄의식, 분명성 대 열등감, 여기까지가 실제로는 7세와 연동되어 있어. 그치? 초등학교 들어가서까지. 그래서 나는 크게 묻지는 않아. 에릭 에릭슨의 성격 발달 이론을 4단계까지 단답형으로 쓰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열등감 여기까지만 쓰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뒤는 크게 의미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그치? 그래도 최소한 이 4단계를 순서로 알아야지. 이래서 얘가 지금 주도성 단계 혼자 하고 싶어 하는구나, 지가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또 최소한 그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4단계를 작성하는 걸로 합시다. 됐나요? 됐니? 네.
그래서 뭐 에릭슨이랑 프로이드의 차이점을 어떻게 필요는 없어요. 고전적 족보나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도 여기 빈칸 채우기 할까? 무조건 자극, 중립 자극. 그러다가 야 이거 지금 위치 잘못됐지? 그렇지? 위치 잘못됐지? 종이 무조건 자극이야, 중립 자극이야? 중립 자극이지. 아무 의미 없는 자극이지. 근데 음식은 침을 흘리게 만드는 거니까 무조건 자극이니까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그런데 이 중립 자극이었던 게 무조건 자극이랑 연결돼서 반복하다 보면 아무 의미 없던 중립 자극에서 침을 흘리게 만드는 조건화된 조건 자극이 되지. 이 정도는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데서 내가 여기를 빈칸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 얘네가 무조건 자극, 조건 자극, 중립 자극, 무조건 자극 이렇게 쓸 수 있겠니? 네. 있겠어? 그래, 그러면 될게. 자,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알죠? 그래서 이 강화에 대해서 물어볼게. 프로이드理论에서 자극과 반응과 강화가 핵심이잖아. 그치? 어떤 자극을 얻거나 피하기 위해 행동 반응이 증가될 때 그 자극을 뭐라고 해? 강화물이라고 하며 그 자극이 행동을 증가시키는 힘을 강화라고 한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유치원 교사의 활동 대부분은 강화로 이루어져 있거든. 스티커 붙여줄게, 만들면 먼저 가게 해줄게, 먼저 하는 사람 먼저 밥 먹게 해줄 거야, 다시 줄 거야. 이건 다 뭐야? 강화에 의한 자극과 반응에 의한 행동주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 보시면 강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 다음에 벤두라 쓰라고 그러면 못 쓸 텐데 내가 자기 조조 쓰라고 했는데 다 못 쓰더라고. 그래도 요 용어는 워낙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애들이 이게 용어가 익숙하지가 않나 봐. 낼 때마다 정의제를 틀려. 그래서 변별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낼게. 특정 상황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학습하거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된 신념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 그래서 저 밑에 문장을 써놓고 정답, 자기 효능감을 쓰는 것을 얘기해. 왜냐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발달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교사의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효능감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 수준을 효능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뛰어난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잘 선택해.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성취감이 많이 생기겠지. 근데 성취감은 어떻게 생기는 거야? 노력과 난이도로 생기는 거야. 내가 노력을 이빠이 하는데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 노력을 해도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일이 실증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노력과 난이도의 수준이 적절하면 적절한 성취감이 생겨서 다음 난이도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걔네가 하다가 게임을 현질 안 하면 더 이상 못하게 돼서 포기하잖아. 그건 뭐야? 현질을 안 하면 노력에 비해서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는 경우지. 그러면 게임을 포기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난이도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적절한 성취감을 계속 획득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그 난이도를 선택한다는 건 뭐야?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난이도를 선택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게 교사한테나 아이한테나 정말로 중요한 거야. 그다음에 여러분이 교사로서 나는 어느 부분에서 효능감이 높은 교사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해. 나는 만들고 조작 이런 건 내가 잘하니까 내가 수업할 때는 좀 조작을 중심으로 해서 논리를 또 가르쳐보고 연계시켜서 통합 수업을 해봐야지.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걸 알아야지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켜봐. 다 잘하는 교사는 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 내가 잘하는 것을 다른 거랑 연결시켜서 내가 약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발달에서 이루하는 자기 효능감이 왜 중요해? 자기 효능감이 부족하게 되면 위험한 사건, 사고가 터져. 대표적인 게 뭐야? TV 보고 날아가려다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자기 효능감이 발달하지 못한 케이스들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사고가 나는 거야. 들어보고 무거우면 나 이거 못 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들다 탁 이렇게 무거워지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이야. 그거는 교육에서도 문제가 되거든. 엄마가 적절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라고 하는 정확한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는데 힘 장사 아빠보다 맨날 이 집 가면 내가 진짜 쓸 줄 알아.
그러다가 실수하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해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조사의 효능감을 안다라는 건 중요해서 되게 중요한 용어란 말이야. 근데 너네들이 자존감, 자신감 이런 거는 익숙한데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나 봐. 그래서 시험 내면 10명 중에 8명은 틀려. 무슨 마지막 거못 써봤어. 다 자기 효능감 못 적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야. 알겠지? 오다가 못했어요. 오다가 3초 정도가 못했어요. 피아제는 인지구조들은 이에이트를 도식이라고 한다. 도식은 적읍시다. 그쵸? 가장 기본, 식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동화와 조절 이해했으니까 쓰지 마세요. 오늘 시험 문제 답지 않아요. 그거랑 피아제에서 할 게 없네. 그냥 단계나 적읍시다. 왜냐면 실제로 내가 너희들한테 낸다라고 하면 인지 발달에서 조작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쓰라고 할 텐데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쓰기 힘들 거잖아.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그걸 글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발달이 무슨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감각 운동이,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기 4단계로 이루어지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책에 잘 안 나와 있지만 그 조작이 갖는 개념이 뭐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단계만 안 까먹으면 그 이름에 따라서 다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단계라도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내가 믿는 건 여러분들이 조작에 대한 의미는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조작의 의미를 알면 그 단계를 굳이 외우지 않아도 알게 된단 말이야. 그치?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전 조작, 구체적 조작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치? 인지 발달 단계, 감정의 문제에서 그 단계를 적어봅시다. 다윈의 진화로 조개규현 다 의미 없어요. 답은 없습니다. 요거 결정적 시기라는 건 그래도 유아교육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니까 아까 민간인처럼 적어봅시다. 각인의 동물행동과 각인의 연계에서 밝혀진 것은 이게 무엇에 대한 개념적 의미를 제공했기 때문이야.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거지. 그 시기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왜냐하면 동물행동학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 사람에게도 이런 게 있을까? 라고 해서 발달에 대해서 연구하는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어.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결정적 시기랑 애착 같은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마련한다고 제가 문제 다 내는 건 아니에요. 문제 너무 많으면 여기 뗄 수도 있어. 또 됐습니다. 애착. 애착은 너무 중요하죠. 뒤에 정서 발달에서 나올 거라서 민감이 아까 했죠. 이 민감들은 좀 내용이 다른 거라서 생태학적 이론 이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개념을 알아두는 것을 좀 필요는 하거든. 그래서 프로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 중에서 내가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중에서 시간체계는 빼고 4개 중에서 하나를 쓸게. 그러면 그게 프로펜브레너의 체계 중 어느 체계에 속하는지 하면 돼. 예를 들면 엄마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상담을 했어. 그치? 상담을 했어. 그러면 그건 무슨 체계에 속하겠어? 중간체계에 속하게 돼. 미시체계에 있는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중간체계라고 해. 그치? 미시체계는 엄마도 미시체계고 유치원도 미시체계인데 나한테 영향을 미치잖아. 선생님도 엄마도. 그런데 요번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야? 엄마랑 선생님은 얘가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숫자를 세서 얘를 진정시켜 보도록 해요 라고 해서 엄마가 나를 진정시키잖아. 그러면 그 영향은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 미시체계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중간체계라고 한다. 예를 들면 그렇게 유치원의 한 예랑 어떤 것을 들고 다음 프로펜브레너의 무슨 체계에 해당되는 설명입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중간체계예요, 외체계예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성장함에 따라서 관습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아이들이 애국가를 따라 부르고 우리나라 법에 막 응원하고 대한민국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체계에 영향을 받는 거라고 프로펜브레너의 관점에서 체계 이름을 쓰시오 하면 그건 뭐겠어? 거시체계지.
형상화 존재하지 않은 애국시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받게 되잖아. 그렇게 적으면 된다. 그치? 체계 중에 하나를. 그럼 여러분들이 내 체계를 한번 쭉 다 보게 될 거잖아. 40을 보면 됐어요. 끝. 끝.